안녕하세요, 황금말입니다. 오늘은 황금말 도우미가 없어요. 학교 갔어요. 이제 우리 인형 아이들 원피스 뜨는 거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그동안 대바늘 뜨기로 알려드렸었어요. 대바늘로 뜨는 원피스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좀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은. 요거 뜨는데 요 자그만 원피스 뜨는데 저 한 3시간? 2~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은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바늘 뜨기 원피스를 하고 싶어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시간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리나슈슈가 입은 원피스 있죠? 이거는 빠르면 1시간, 속도 빠르신 분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만약에 나는 좀 천천히 할래요 라고 하셨던 분들도 4~5시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코바늘로 원피스 만드는 거를 배워두시면 좋고요. 이 옷은 실을 제가 그동안 램스홀을 사용했었는데요. 램스홀을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는 조금 바꿨어요. 어떤 실을 사용했냐면요. 짜잔. 빈센트 올실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빈센트라고 써있죠. 빈센트 올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빈센트 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인형뜨기 실은 3합으로 되어 있는 걸 사셔야 되고요. 8합짜리도 있고 뭐 이래요. 여기 보면 페어아일, 블랭킷, 인형, 3폴리라고 돼 있죠. 이 3폴리가 실이 얇은 실 3겹을 꼬아서 하나의 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8폴리도 있으니까 3폴리로 꼭 사시고요. 색상은 요 색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흰색으로. 근데 흰색은 저희 집 배경천도 흰색이죠. 실도 이렇죠.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진하고 좀 환한 색이 좋아서 이 옥색으로 대체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 옥색도 뜨면 우리 리나슈슈 데이지에게 무척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떴고요. 지금 이 원피스는 여기 보면 자수가 놔져 있죠. 이 자수는 선택이에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고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좋은데 어떤 옷이든 마무리에 자수가 들어가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역할을 해요. 자수를 놔보는 것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탑다운 방식으로 떴어요. 그래서 다운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옷은 짧은 뜨기로 처음에 사슬만 잡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짧은 뜨기로 갔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레이스 부분만 지금 약간의 무늬로 코바늘 무늬로 넣었을 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형옷 처음 뜨시는 분들이 도전하시고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도 쉽게 알려드릴 거고 겁먹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떠볼까요? 짜잔, 황금알 따라서 오세요. 자, 그리고 코바늘 실을 감는 방법은 대바늘 코 잡는 방법과 조금 달라요. 이렇게 저는 오른손잡이고요. 오른손에는 바늘을 쥐어야겠죠. 왼손에 이렇게 3개 정도 해서 실을 걸치세요. 그리고 요 처음 시작되는 실 있죠? 이 부분은 3cm 정도 남겨두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코바늘의 기본 손잡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 코 잡는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3가닥을 잡아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자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잡고 여러 번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빨리 내 손에 익숙한 방법이니까 코를 잡기 쉬운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 이제 바늘을 넣을 때는 이번에는 기초 영상이 아니라 제 기초 영상은 별도로 만들어 나왔고요. 모티브 영상 보시고 이번에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코를 감았어요. 코를 감고 자 사슬뜨기 20개를 떠야 됩니다. 사슬뜨기는 이렇게 위에서 당겨오는 게 사슬뜨기예요. 그리고 사슬뜨기는 간격을 최대한 균일하게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어느 정도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간격이 균일하죠. 이 간격이 균일해야지만 옷을 떴을 때 예뻐요. 이게 안 된다. 나는 왜 어떤 코는 짧고 어떤 코는 길지? 이건 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가
균일하게 일정하게 나오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신 후에 가시는 것도 좋고요. 누군가에게는 사슬뜨기가 짧은뜨기보다 훨씬 어려운 방법일 수 있으니까 사슬뜨기 꼭 연습해 보세요. 그럼 이 사슬뜨기를 20개 뜨고 보여드리겠습니다. 20개를 떴어요. 20개의 사슬뜨기를 뜨고 나서 여기로 바로 꽂는 게 아니라 사슬뜨기 하나를 더 가세요. 사슬뜨기 하나를 더 가는 건 짧은뜨기를 할 때 좀 더 모양이 예쁘라고 하는 거예요. 사슬뜨기 하나를 더 가고 요 코에다가 여기 지금 새우등처럼 이렇게 또르르 튀어나온 거 있죠? 그 옆에다가 꽂으세요. 꽂고 짧은뜨기로 한 코를 해요. 이게 바로 짧은뜨기예요. 짧은뜨기는 그래서 바로 가셔도 되는데 바로 가시지 말고 한 코를 사슬뜨기 감은 후에 가시면 기둥이 좀 더 이렇게 잘 서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짧은뜨기를 20개 모두 그냥 늘리지 말고 모두 그냥 짧은뜨기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사슬뜨기 20개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로 20개가 지금 되겠죠. 저 지금 짧은뜨기 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렇게 저는 새우등이라 표시를 하는데 이 새우등처럼 튀어나온 여기다가 꽂는 거예요. 보통은 두 개씩 꽂아요. 근데 첫 단만 요 3번 이렇게 튀어나온 하나에다 꽂으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고요. 20개의 이 짧은뜨기 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개의 짧은뜨기를 뜬 모습이에요. 아까 사슬뜨기만 했을 때는 좀 흐느흐느하다면 짧은뜨기를 그래도 한 줄 하니까 좀 단단해졌죠. 왜 대바늘 옷을 선호하고 코바늘 옷을 그래도 사람들 옷은 코바늘 옷보다는 대바늘 옷이 많냐면요. 코바늘은 실이 조금만 두꺼워져도 되게 두꺼워져요. 왜냐면 이 얇은 걸로 이렇게 대바늘처럼 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두껍게 올리기 때문에 실이 막 4합이다 5합이다 하면 엄청 두꺼워져요. 그래서 2합이나 3합을 뜨셔야 되는데요. 다행히 지금 오늘 사용하는 빈센트 사물 같은 경우는 램스울에 보통 2합과 같아요. 또는 2합보다 조금 더 얇은 느낌이 간혹 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꼬임을 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색상도 단색 중심이라서 예쁘고요. 이 옥색 너무 예쁘네요. 봄 느낌도 환하니 나고 저는 지금 이 옷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흰색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선택한 건데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리나 슈슈에게도 색깔을 대보니까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20개를 떴죠. 20개의 짧은뜨기를 떴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장이 3단째부터는 확장이 들어갑니다. 확장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3코마다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여기 사슬뜨기 하나 감고 이번에는 2개씩 집어넣어요. 왜냐면 아까는 첫 단만 한 올에 넣고 새우등처럼 튀어나온 곳에 넣고 이제부터는 새우등처럼 튀어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 2개의 동시에 바늘을 넣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바늘을 2개 동시에 넣고요. 실을 짧은뜨기로 빼요. 하나 둘 셋에서 제가 늘리라고 그랬죠. 늘릴 때는 대바늘보다 훨씬 쉽게 그냥 바로 꽂고 그냥 빼면 돼요. 이게 늘린 거예요. 쉽죠? 3번째마다 늘리세요. 근데 모든 단마다 달라지니까 이 영상만 보시고 바로 응용하신 분들은 엉뚱하게 뜨실 수 있어요. 각 단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 단째는 3번째 단이라 3단에 드는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실이 얇을 때는 이렇게 지금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첫 번째 조금 뜰 때만 그렇고 나머지는 괜찮아지니까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뜨세요. 3번째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끝까지 쭉 가시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갔는데 마지막 단이 늘리는 단이 될 수도 있죠. 마지막 코가. 그럴 때는 늘리지 마세요. 마지막 코는 늘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코만 늘리지 마시고 3코째는 하나씩 늘려가지고 쭉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제 2단까지 뜬 모습이에요. 첫 단은 사슬뜨기를 떴고 첫 단은 짧은뜨기를 아무것도 늘리지 않고 떴고요. 3번째 단은 3번째 코마다 한 코씩 늘렸어요. 근데 4번째 단을 떠야겠죠. 4번째 단은 4코째 늘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은 다섯 코째 늘리고, 여섯 번째 단은 여섯 코째 늘리고, 일곱 번째 단은 일곱 코째 늘리고, 이런 식으로 코마다 늘리세요. 지금 코마다 늘리게 해서 어디까지 늘리냐면요, 아홉 코마다 늘리는 칸까지 모두 가시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요. 첫 단은 사슬뜨기 20코 갔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은 늘리지 않고 그냥 짧은 뜨기로 모두 떠서 20코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단번은 세 코째마다 늘렸어요. 네 번째 단은 네 코째마다 늘리고, 그래서 쭉 내려오세요. 아홉 번째 단이 아홉 코째마다 늘린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아홉 번째 단까지 뜨시라고 그랬죠. 아홉 번째 단까지 뜬 모습이에요. 이게 윗부분, 인형 그 몸통에 있죠. 몸통에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탑다운이라고 그랬는데, 탑에서 위에서 쭉 내려와서 이렇게 어깨 부분과 이 부분을 완성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팔 부분을 나누고 여기 몸통을 뜰 차례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참고로 이런 거는 어디서 샀냐면요, 일본의 다이소 같은 곳 있어요. 내추럴 키친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1,000원에 구입했어요. 되게 저렴하죠. 만약에 일본 쪽 가신다면 다이소나 내추럴 키친 같은 거 보이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괜찮은 소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9단까지 뜰 때 내가 아우 이거 몇 단을 뜬 거야 이거 도대체. 젊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연세가 조금 있다 보면은 가끔 헷갈려요. 내가 몇 단을 떴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이걸 보시면 좋은데요. 시를 보시고 바로 아 내가 몇 단 떴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내 기억력을 믿지 말고 이런 단수계라든지 종이에다가 내가 지금 몇 단째 뜨고 있다고 표시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좋아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수기억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수계라는 게 만들어졌으므로 내 기억력을 뭐 탓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어렵고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저는 도구도 종종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뜨개가 좀 더 재미있고 쉽거든요. 모든 걸 내가 다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억해? 우린 천재가 아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여드리냐면요, 이제 단을 나눌 거예요. 근데 제가 9단까지 늘려보니까 몇 코가 나왔냐면 62코가 나왔어요. 62코라는 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몸통에 여기 뒤에 마감하는 부분 있죠. 요 마감하는 부분, 그럼 여기가 소매가 되겠죠. 소매와 앞 몸통, 뒷 몸통은 반으로 열려지기 때문에 반으로 나눈 요걸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코를 나눠있냐면요, 9코, 14코, 16코, 14코, 9코 이렇게 나누었어요. 제가 그럼 이거 뜨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나누는 걸 알려드렸었는데요. 그거는 내가 62코가 나왔을 때 호수고, 만약에 63코가 나올 수 있고 64코가 나올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내가 이걸 코를 잘 보고 뜨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게 코라는 거는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코가 만약에 모자르게 되면 한 코를 늘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코가 맞다 그럼 그렇게 가시고, 코가 너무 많다 그럼 또 줄이시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코를 떴을 때 한 8단 떴을 때 코를 예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62코가 정도 나오겠다 그럼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거 62코 아니에요, 다 풀러야 돼요, 어떻게 해줘? 다 풀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8단을 뜨고 9단째는 내가 몇 코가 나올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신 후에 한번 쭉 뜨시면서 62코를 맞춰보세요. 자, 이제 소매를 나누겠습니다. 소매를 나눌 때는 먼저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구를 떠야 돼요. 구를 뜰 때는 왜 구를 뜨냐면 이 뒤에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좀 뜨셔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른데요. 3, 4, 5, 6, 7, 8, 9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칸을 다 떴어요. 이 뜨고 나서 지금 소매를 제가 14개를 준다고 그랬죠. 14개를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개, 14개를 지나 15번째에 코를 넣으셔야 되는데, 내가 맞게 떴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5번째에 코를 넣으세요. 이렇게 코를 넣어서 당겨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짧은뜨기를 하고 나서 얘네들은 소매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벌려주면, 어차피 코바늘은 겉뜨기 무늬와 안뜨기 무늬처럼 대바늘처럼 구분되지 않아요. 겉과 안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뺐죠. 그럼 이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통이 하나가 시작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그리고 실이 이렇게 여러 개 볼 때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6, 7. 그리고 내가 지금 몇 코 떴지? 헷갈릴 때는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지금 7개를 떴어요. 저는 7개.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반대편은 14개를 또 패스를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14개 쭉 패스해서 9번째 남은 코에다 콕 넣고, 여기 마감 짧은뜨기를 이렇게 초초초초 짧은뜨기, 아까 한 거랑 똑같은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시다 보면 이렇게 소매는 나누어지고 몸통끼리만 연결되는 코가 완성이 됩니다. 이 코를 다 완성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몸통을 4개, 몸통을 한 단 이렇게 가볍게 뜨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매가 구분이 됐죠. 여기가 소매 부분이고, 소매가 구분이 되면서 몸통만 이렇게 딱 뜨게 됐어요. 앞으로 이제 다음 과정은 8단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몸통만 뜨는 거예요. 몸통만 뜨고 여기로 다시 오지 않고, 다시 또 여긴 열어둬야 되니까요. 요렇게 시작해서 위로 가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고, 그래서 총 8단을 짧은뜨기를 뜨세요. 8단 짧은뜨기 하고 보여드릴게요. 몸통만 한 단 뜬 모습이에요. 제가 8단을 뜨라고 했는데 먼저 또 한 단을 뜨고 보여드리는 건,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뒤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도 또 다시 뒤를 돌아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자를 유지하면서 쭉쭉쭉쭉쭉 가서 8단을 하시라는 거고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지금 있는 이 기본 코스대로 그대로 8단 뜨세요. 8단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인형한테 입혀보았습니다. 지금 8단을 뜬 모습이에요. 8단을 떴을 때 장력에 따라서 좀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왜 8단이라는 그 기준을 두었냐면, 8단을 뜨게 되면 인형의 리나슈슈, 바디가 전 리나슈슈 바디죠. 리나슈슈 바디에 허리에 딱 와요. 배꼽 이 정도. 근데 실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려질 수도 있고 적당히 올라가기도 하고 수축이 있기 때문에 길게 뜨시는 것보다는 조금 짧게 뜨시는 게 더 예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배꼽 정도부터는 이 엉덩이 부분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치마 부분이 시작되는 게 조금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윗단을, 위에를 8단 정도로 짧게 준 거고요. 만약에 니트를 뜨신다면 이거보다 좀 더 길게 떠야겠죠. 지금 우리는 원피스를 뜰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하고, 이제부터는 치마 부분을 뜰 거예요. 치마 부분을 하기 전에 인형한테 입혀보시고 대략 어떤 느낌이구나 라고 보시라고 입혀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민트색을 입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자, 치마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마 부분은 바로 확장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몸통까지는 확장을 안 하고 그냥 쭉 짧은뜨기로 내려오셨죠. 지금까지 하면서 짧은뜨기는 이제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옷은 짧은뜨기로만 만들었고요. 맨 마지막 레이스라는 긴뜨기가 들어가지만 기본 원피스의 한 90% 이상은 모두 짧은뜨기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지금 치마단 시작하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한 번 늘리세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또 한 번 늘리고 이렇게 끝까지 간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6곳째마다 늘려서 한 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보통은 여기서 아까까지는 계속 이 뒤로 돌아갔죠? 이제는 합쳐야 돼요. 합칠 땐 이렇게 이 처음 시작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첫 번째 코에다 넣고 첫 번째 코에 넣습니다. 첫 번째 코에 넣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을 감아서 빼뜨기로 합체를 해요. 빼뜨기라는 건 맨 마지막에 서로를 연결할 때는 주로 빼뜨기로 마감을 해요. 그럼 이렇게 빼뜨기로 마감을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몸통은 이 부분은 이제 다리나 몸통을 들어갈 때 이제 편하게 하도록 열리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치마가 원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바늘에서는 이런 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갑 바늘을 이용해서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가야 돼요. 그 부분이 쉬운 분들보다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코바늘은 이렇게 쉽게 금방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코바늘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하냐. 처음으로 돌아갔잖아요. 계속 원을 한번 돌려야 되는데요. 아까 첫 단은 6곳째마다 늘렸으니까 두 번째 단도 또 늘려요? 아니요. 두 번째 단은 요걸 늘린 거를 자리 잡아주도록 그냥 쭉 한 번 더 늘리지 말고 쭉 한 번 돌리세요. 돌린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코마다 치마 부분이 시작은 6코마다 늘렸고요. 두 번째는 치마단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확장 없이 쭉 늘렸어요. 쭉 짧은뜨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지금은 이거 확장을 한 거 맞아? 왜 확 늘어나지 않았지? 왜냐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걸 이렇게 쭉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 처음부터 퍼지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만든 스타일이 약간 A라인으로 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처음부터 막 퍼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또 다른 단이 시작돼야 되겠죠. 세 번째 단, 홀수단에서는 늘리고 짝수단에서는 치마는 그냥 원래의 코에서 늘림 없이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에서는 또 6코째마다 또 늘리세요. 네 번째는 그냥 쭉 짧은뜨기라고, 다섯 번째도 6번째 코마다 늘리고, 6번째는 그냥 쭉 짧은뜨기만 한 후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첫 번째 1, 2단계를 반복을 두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6은 1, 2와 같은 패턴으로 쭉 돌아가는 거예요. 6번째 단까지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6코째 늘리고 그냥 쭉 늘리지 않고 늘린 다음에 또 세 단째는 6코째 늘리고 쭉 짧은뜨기 하고, 또 5번째 단은 6코째 늘리고 쭉 짧은뜨기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단을 치마 부분을 뜬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살짝 A라인이 형성이 되죠. 이제 밑에 단부터는 여기서부터 더 확장이 더 많이 일어나면 너무 퍼지는 치마가 되므로 좀 코를 줄여줘요. 코를 너무 많이 늘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코를 늘리는 거를 그러니까 간격을 쭉 띄우는 거죠. 이제 이거 지금 총 여기 단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을 했거든요. 7단째는 8코에서 늘릴 거예요. 그리고 8단째는 그냥 아무 늘림 없이 그냥 쭉 짧은뜨기 할 거고, 또 9단에서 8코째 늘리고 10코째는 그냥 쭉 마무리가 되겠죠. 11단자에서 또 8코씩 늘리고, 그리고 12단은 또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 보면 홀수단에서 늘리고 짝수단은 그냥 짧은뜨기, 홀수단에서 그냥 늘렸어요. 홀수단에서 1, 3, 5는 6코째마다 늘리고 7, 9, 11은 8코째마다 늘리는 거예요. 제 설명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에 그럼 이제 8코째마다 늘리는 거를 한 번만 보여드리고 다 뜨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여기다 넣는 거죠. 셋, 코가 이렇게 빠질 때는 코바늘은 걱정하지 말고 다시 찾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코에서 한 코 늘리기. 8코마다 한 코 늘리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단에가 생겨나. 이 끝나는 18코째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무시하고 늘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쭉 8코째마다 늘려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 단은 그냥 늘리지 말고 짧은뜨기. 또 다음 단은 8코째마다 늘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 12단, 총 여기 치마 12단까지 뜨고 보여드릴 거예요. 제 지금 설명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8코째에서 늘린 것까지 3단을 모두 마친 상태예요. 1단을 지금 홀수단에서 계속 늘렸죠. 짝수단에서는 늘리지 않고 갔고요. 홀수단 첫 단에서는 1, 3, 5는 6코마다 늘렸고, 7, 9, 11은 8코마다 늘리고, 짝수단은 그냥 늘리지 않고 쭉 온 상태예요. 이제 또 여기서 또 반복을 또 할 건데요. 이번에 이제 홀수단에서는 10코째에서 늘리는 거예요. 10코째에서 13, 15, 17을 10코째에서 늘리고, 짝수단은 그냥 늘리지 말고 쭉쭉쭉쭉 오세요. 그렇게 해서 총 18단까지 뜨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총 치마 18단을 뜬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제대로 들어가는 거 맞아? 싶었는데 계속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마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죠. 그리고 코바늘은 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바늘보다 좀 더 많이 실이 감기다 보니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휘어지려는 성향이 있는데, 인형을 입히면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남은 과정은 레이스 과정이에요. 레이스는 치마의 원피스에 이렇게 보면은 끝단을 보면 이렇게 레이스 돼 있죠. 대바늘에서도 마무리는 코바늘로 이런 레이스 처리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남은 레이스 부분을 하는 것만 뜨면 뜨고, 여기 이제 후크 달면, 여기 뒷단에 후크 달면은 끝이에요.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너무 쉽다, 이거 진짜 대바늘 뜨기에 비해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편한 방법으로 원피스를 떠보세요. 자, 저는 이제 이거 여기 레이스 뜨는 거 알려드릴게요. 레이스 뜨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레이스를 뜰 때는 보통은 지금 짧은뜨기는 계속 이렇게 원을 향해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 과정은 바늘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레이스 무늬가 거꾸로 나와요. 거꾸로 나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예쁜데, E형이면 예쁜 레이스 무늬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방향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럼 무늬가 바뀌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긴뜨기를 쓸 건데요. 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아서 넣는 거라는 거, 그게 긴뜨기예요. 원래 정식 매칭은 한길 긴뜨기예요. 한 번 감아서 넣는다 해서 한길 긴뜨기고, 2번 감으면 2길 긴뜨기고, 3번 감으면 3길 긴뜨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를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긴뜨기는 한 번 감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늬는 레이스 무늬 하나당 5코를 사용했어요. 4코를 사용할 때도 있고 6코를 사용할 때도 있는데, 저는 5코마다 무늬를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세요. 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는다고 그랬죠? 실을 한번 감았어요. 실을 감았죠. 감고 하나, 둘, 세 번째에 코를 넣어요. 그리고 빼세요. 빼면 지금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감겨져 있고 2개가 감겨져 있죠. 두 개만 빼요. 그리고 또 2개가 남았죠? 2개를 빼요. 긴뜨기는 2개씩 빼는 거예요. 규칙이. 또 다시 넣어볼까요? 같은 자리에다 넣는 거예요. 2개 빼고 또 2개 빼고, 또 같은 자리에다가 2개 빼고 2개 빼고, 같은 자리 2개 빼고 2개 빼고, 그 같은 자리에 그래서 긴뜨기를 몇 개 하냐면 하나, 둘, 셋, 4개를 했어요. 6개를 할 거예요. 하나, 2개씩 뺐죠. 이제 마지막 하나, 둘. 그럼 총 긴뜨기를 6개를 하게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 둘, 두 번째 그냥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요. 그럼 이렇게 레이스 무늬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 레이스 무늬를
여기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쁜 치마의 끝단을 만드실 수 있고요. 치마 끝단은 대부분 레이스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겉모양이 나오죠. 반대 모양은 이런 무늬예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코바늘에 레이스 뜨기 할 때는 이렇게 겉무늬가 나오게끔 뜨는 거고요. 저는 지금 요거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다섯 코니까 중앙이 뭘까요? 세 개죠? 하나, 둘, 셋. 한 개 긴뜨기는 한 길 감아서, 한 번 감아서, 세 번째 넣고, 나서, 두 개씩 빼요. 한 개씩 두 개 빼고. 이거, 난 너무 모르겠어요, 진짜. 그럴 땐 이 긴뜨기만 연습을 해보세요. 긴뜨기만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짧은뜨기보다 긴뜨기를 훨씬 선호해요.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빠르게도 되고 무늬도 짧은뜨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무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바늘을 하시는 분들은 긴뜨기를 대부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두 개의 레이스 무늬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 무늬 쭉 저랑 똑같은 패턴으로 5개씩마다 무늬 넣어서 가시면 돼요. 끝내고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스 무늬를 다 뜬 모습이에요. 어때요? 민자 원피스보다는 레이스를 뜬 게 훨씬 더 예쁘죠? 레이스 뜨기, 긴뜨기로 뜨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레이스예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원피스뿐만 아니라 뭐 니트에다 밑단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해주시면 훨씬 예쁘고 요게 뭐 장식을 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그냥 기본 레이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남은 거 이제 이런 것들 쑥쑥 숨겨야겠고, 여기 도장이 난다. 훅 단추 달아야겠죠. 똑딱이 단추요. 똑딱이 단추는 제가 다이소에서 사용하는 단추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요거 너무너무 괜찮아요. 다이소 스냅 단추 1,000원이고,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꽤 괜찮습니다. 요걸로 그럼 다 달고, 우리 인형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쪽은 가디건을 입혀보고 한쪽은 가디건을 입히지 않은 상태예요. 입히지 않은 모습도 깔끔한 예쁘고 가디건을 코디해도 예쁘죠. 이렇게 반팔 스타일의 원피스는 옷을 코디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여기다가 코디할 수 있는 앞치마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그 중에서 지금 저는 마무리 과정으로 이렇게 끝내셔도 좋은데, 만약에 프랑스 자수를 놓을 줄 아시거나 나는 좀 더 나만의 어떤 느낌을 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수를 놔보세요. 저 지금 여기다 십자수 실로 자수 놓은 거거든요. 이 자수 놓는 거 알려드릴게요. 2차 영상에 이거 보시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보시고 자수를 안 하실 분들은 패스하셔도 되고, 또는 자수하실 분들은 요거를 참조해서 넣어보세요. 자, 프랑스 자수로 브릴리언 스티치를 이용해서 놓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걸 다 놓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화려하게 놓을 건데, 브릴리언 스티치는 약간 누에고치 모양으로 이렇게 실이 추르륵 감겨서 나온다고 할까요?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삼각형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진주 같은 걸로 이렇게 포인트를 딱 놓은 다음에 동그랗게 말고 여기를 동그랗게 말거든요.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브릴리언 스티치는 처음에 이 동그랗게 만 상태에서 약간 겹쳐지게끔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평면이 아니잖아요. 평면이 아니라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런 약간 뜨개 편물 같은 경우는 구멍이 큰 데다 놓으면 안 돼요. 구멍이 이렇게 실이 좀 많은 곳에 넣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은 삼각형식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다 넣고 나온 곳에서 실을 반대편 찍고 다시 나온 곳으로 가요. 이 상태에서 빼지 말고 실을 감는 거예요. 실을 저는 지금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진주를 넣고 두 번째는 진주를 동그랗게 마감했고 세 번째는 삼각형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코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7개를 감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감았어요. 7개를 감고 실을 이렇게 써서 빼요. 근데 이게 너무 빡빡하게 감으면 좀 이렇게 빼기가 힘들어. 이때 7번째 감고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실과 바늘 사이에 공간을 주세요. 그러면 이 바늘이 빠져나올 때 편하거든요. 실과 바늘 사이에 공간을 좀 주고요. 빼세요.
뺄 때도 이걸 이렇게 잡고 빼셔야지 그냥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잡고 이제 어느 정도 갔을 때 요걸 또다시 이렇게 모양을 살살살살 잡아서 실을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약간 누에고치 모양 같이 이렇게 감긴 모양이 나왔죠. 이걸 바로 브렐리온 스티치라고 그래요. 꽃무늬 놓을 때 가장 기본으로 놓고, 왜 얘를 더 많이 넣냐면 여러 가지 프랑스 자수 스티치 중에서 좀 입체적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를 좀 이용하는 편이고, 이제 여기서 또 한 번쯤 이 중간에 어느 정도 겹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중앙 말고 한 끝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 정도 약 3분의 1, 4분의 1 정도 겹치는 요 포인트에서 바늘이 나오는 거예요. 바늘이 나올 때 구멍 진 곳으로 나오지 말고 이렇게 실이 좀 많이 감긴 곳에서 나와요. 나오고 아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갔죠? 그리고 이때는 마지막 여기를 이렇게 다 마감을 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요 안에서 얘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많이 감겨야겠죠. 꼭 어떤 코라고 해서 뭐 7개 쓰니까 꼭 7개씩만 해야지, 이것보다는 적당히 보시면서 얘는 7개를 감아야겠다, 얘는 9개를 감아도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뜨개질에 프랑스 자수를 놓으시려면 상당히 프랑스 자수를 좀 많이 놓으신 분들이 사실은 하시는 걸 권하고요. 초보분들은 일반적인 뭐 20소, 30소 원단에 프랑스 자수를 놓아 보시고 그 후에 도전을 해보세요. 그냥 평평한 것도 아닌 이런 뜨개 편물에 자수를 놓는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 자수를 해보신 분들에게 권하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거 자수를 좀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수를 놓았어요. 프랑스 자수를 놓을 때 진주를 활용하시면 좀 더 화려하게 모양이 나오고요. 저는 일부러 흰색을 놓았는데, 민트색에는 어떤 색을 놓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흰색을 놓아야 가장 뭐 가디건을 코디하거나 다른 색깔 코디했을 때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으로 놓았고요. 흰색 원피스에는 핑크색으로 자수를 놓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디건하고 코디를 하니까 다 너무 예쁜 거예요. 이 가디건 뜨기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이 가디건하고 코디했을 때 이렇게 민자보다는 장미 자수가 좀 있는 게 좀 아무래도 돋보이고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코디를 해봤어요. 예쁘죠. 이렇게 뭐 어떤 무늬 비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장미가 3개 보이기도 하고 하나만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할 수 있으니까 프랑스 자수는 선택이에요.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은 자수를 놓아보시고, 만약에 난 자수까지는 자신 없다? 그럼 니트까지만 한번 떠보세요. 자, 우리 인형한테 입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나슈슈에게 입혀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색도 봄 느낌 화사하니 예쁘고, 또 꽃을 살짝 되게 했더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끝단에 제가 레이스를 놓았죠. 이 레이스를 놓고 안 놓고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능한 레이스까지 떠보시고요. 자수는 사실은 선택형이에요. 자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편물에다가 자수까지 넣으려면 여러 번 자수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프랑스 자수를 조금 넣을 줄 안다 그러신 분들은 뜨개 하시면서 꼭 이렇게 자수로 나만의 포인트를 한번 넣어보세요. 굉장히 옷이 귀티나 보이고 예쁘고요. 우리 리나슈슈에게 이 옷이 잘 어울리고 또 가디건을 코디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디건을 입혀보았어요. 가디건을 입히니까 원피스도 같이 예쁘면서 또 봄 느낌도 나고 가을 느낌도 나고, 사실 겨울철에도 이렇게 입혀서 나갔을 때 저는 이상하지 않죠. 여름 빼고는 이런 코디룩을 하시면 상당히 어울릴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우리 이제 봄맞이 느낌으로 여러가지 옷을 뜨고 있는데 민트색 원피스 진짜 마음에 쏙 들어요. 그리고 흰색 자수실도 그렇고 여지껏 뜨개하면서 다 마음에 들었지만 이번 코디룩이나 이런 게, 그리고 코바늘 원피스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앞으로는 대바늘도 많이 보여드릴 거고 코바늘도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황금알의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